안녕하세요. 기계로봇 에너지공학과 고봉환 교수입니다. 본 비디오 내용은 로봇지능 제어 수업과 관련해서 보강이 필요한 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서의 진도 내용과 동일하며 강의실에서의 수업에 대한 복습이나 보조적인 형태가 아니므로 보시게 될 동영상 내용이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에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완전히 숙지했다고 판단하고 오프라인에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강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필요하다면 반복적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 등이 있으면 저에게 이메일 또는 강의실에서 직접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동영상 강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싱글 디그리 프리덤 한 개의 자유도를 가지는 스프링 매스 댐퍼 시스템에서의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구현해 봤는데요. 만약에 이게 싱글 디그리 프리덤이 아니라 멀티플 디그리 프리덤, 그러니까 두 개의 자유도를 가지는 시스템일 경우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자유도를 가지는 스프링 매스 댐퍼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겠죠. 스프링 시스템이 있고요. 매스 1, 그 다음에 매스 2가 있고, 또한 댐핑이 연결되어 있고요. 마찰이 없는 표면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스가 있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가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벽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2DOF 두 개의 자유도를 가지는 스프링 매스 댐퍼 시스템이겠죠. 이제 노테이션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매스 1에서 작용하는 인풋을 U1이라고 하고요. 매스 2에 작용하는 인풋을 U2라고 하고요. 매스 1의 포지션을 우리가 W1이라고 하고요. 매스 2의 포지션을 우리가 W2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질량과 연결되어 있는 스프링 컨스턴트를 K1, 그 다음에 댐핑을 우리가 C1, 스몰 C1, K2, C2, K3, C3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성이 다 됐죠. 자, 인풋과 아웃풋. 그러니까 인풋은 두 개의 매스에 각각 들어가는 U1, U2고요, 포스고요. 그다음에 아웃풋은 매스 두 개에 각각 들어가는 그 측정되는 포지션인 거죠. 모든 파라미터가 다 구현이 됐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로 구현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포지션에 관련된 벡터는 W, W1T, W2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풋은 U1T, U2T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우리가 2차 운동 방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가 매스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W 닷 플러스 파이의 W 닷 플러스 K 매트릭스의 W는 U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2차 미분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는 뭡니까? 매스 매트릭스죠. M1, 0, 0, M2. 다음에 여기 세타는 댐핑 매트릭스죠. 이 경우는 이제 C1 플러스 C2 마이너스 C2 마이너스 C2 다음에 C2 플러스 C3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K 매트릭스는 K1 플러스 K2 마이너스 K2 마이너스 K2 K2 플러스 K3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매스 매트릭스, 그다음에 댐핑 매트릭스, 스티프니스 매트릭스가 구현이 되는 거죠. 이 매스 매트릭스와 댐핑 매트릭스와 스티프니스 매트릭스 어떻게 유도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뤘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로 우리가 이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테이트를 정해야겠죠. 스테이트 벡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X라고 했습니다. 스테이트 벡터는 그렇죠. 이 매스 1과 매스 2의 포지션 그리고 벨로시티가 스테이트 되겠죠. 먼저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W1T, W2T, 그다음에 W1의 T 닷, W2 T 닷
이러한 스테이트 벡터가 정의됩니다. 그래서 W1, WT 앞에 부분은 포지션이고요, 뒤에 부분은 벨로시티가 되겠죠. 이 순서가 일관성이 이제 유지가 돼야지 나중에 이퀘이션을 이제 구현하는데 문제가 없게 되죠. 그래서 스테이트 이퀘이션,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은 그렇죠. x 닷 ax 플러스 b u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x를 구현을 했고 u 벡터도 있고요. 그래서 a 매트릭스, b 매트릭스만 구현하면 되겠죠. 한 개의 자유도를 가지는 스프링 댐퍼 시스템 같은 경우는 a 매트릭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0, L, k 오버 m, c 오버 m이었죠. 그럼 이제 이게 k가 단순한 상수가 아니라 매트릭스면 어떻게 될까요? 매스도 매트릭스고 댐핑도 매트릭스고 매스도 매트릭스 이런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A 매트릭스는 크게 본다 그러면 그래서 모든 엘리멘트가 0으로 구성된 2x2 매트릭스와 그다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구성된 2x2 매트릭스 그리고 마이너스 m의 인버스 k 매트릭스 그다음에 마이너스 m의 인버스 세타 매트릭스. 이 싱글 디그리 프리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k 오버 m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m이 매트릭스고 k도 둘 다 매트릭스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싱글 디그리 프리덤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매트릭스가 0, 1, 마이너스 k 오버 m, 마이너스 c 오버 m입니다만 이 k와 m이 각각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m 매트릭스의 인버스는 다이고널 매트릭스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m1, 0, 0, 마이너스 m2 이렇게 바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를 우리가 다시 한번 풀어 쓴다 그러면 좀 크게 써보면요. 맨 왼쪽 편에는 다 0인 2x2 매트릭스가 되겠고요. 이거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니까 0, 1, 0, 0, 1이 되겠죠. 마이너스 m 인버스 k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k1 플러스 k2 m1 k2 m1 그다음에 k2 m2 마이너스 k1 플러스 k2의 m3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c1 플러스 c2의 m1 c2의 m1 c2의 m2 마이너스 c1 플러스 c2 플러스 c3의 m2가 되겠죠. 조금 복잡하긴 한데 보게 되면은 결국은 m1, m1, m2 여기 m3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m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m1, m1, m2, m2 그리고 마이너스 k 플러스 1, k1 플러스 k2 그다음에 마이너스 k 이거 이제 k2 플러스 k3가 되겠죠. 예, 좀 틀렸네요. k1, k2, k2, k3 C1, C2, C2, C3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두 개의 다이고널 텀이 지금 요와 같이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됐죠. 그래서 A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B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0 매트릭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M 인버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풀어쓰게 되면은 B 매트릭스는 0, 0, 0, 0 그다음에 1 over M1 0, 0 1 over M2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B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래서 A 매트릭스와 B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매스에 작용하는 각각의 포스에 작용하는 U1, U2가 다음과 같은 벡터로 짝을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벡터는 첫 번째 매스의 인풋, 두 번째 벡터는 두 번째 매스의 인풋이 되겠죠. 그래서 인풋 매트릭스와 시스템 매트릭스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풋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y는 cx겠죠. 이거 이제 매스 어떻게 아웃풋이 정의되느냐에 따라서 시메트리가 달라지게 되는데, 만약에 아웃풋이 단지 이 첫 번째 매스의 포지션이 유일한 아웃풋이다. 예를 들면은 퍼스트 매스의 포지션이 유일한 아웃풋이다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첫 번째 포지션 output of the first mass라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 매스니까 C는 1, 0, 0, 0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거와 스테이트 곱해진다 그러면 W1, W2, W1, W2 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첫 번째 포지션만 아웃풋으로 추출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만약에 velocity output of the first mass, 첫 번째 매스의 velocity라고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C는 0, 0, 1, 0이 되겠죠. 이걸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스테이트를 정의했을 때의 스테이트 베리어블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와 아웃풋의 아이덴티티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 position and velocity output of the second mass. 두 번째 매스의 포지션과 벨로시티가 두 개가 동시에 아웃풋이다 그랬을 때 C 매트릭스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매트릭스의 포지션과 벨로시티가 모두 아웃풋이다 그러면, 그렇죠. 0, 1, 0, 0, 0, 0, 0, 1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아웃풋이 두 개다, 투 아웃풋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C 매트릭스의 러의 수가 두 개가 되겠죠. 두 개의 러. 그죠? 그러니까 이 C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로가 각각의 포지션 어떤 그 아웃풋의 숫자와 일치가 된다고 본다 그러면, B 매트릭스는 컬럼이죠. 컬럼이 각각의 매스의 인풋과 연결된다. 그러니까 B 매트릭스와 C 매트릭스는 서로 인풋과 아웃풋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웃풋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각각이 어떻게 됩니까? 이 B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컬럼, C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로우가 아웃풋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었는데요.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서 가장 핵심적인 매트릭스는 스테이트 시스템 매트릭스라고 볼 수 있겠죠. 시스템 매트릭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우리가 싱글 디그리 프리덤 스프링 매스 댐퍼 시스템을 예를 든다 그러면은 1, 0, 마이너스 K 오버 M, 마이너스 C 오버 M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K는 스프링 매스 댐퍼의 스티프니스고, M은 매스, 그 다음에 C는 댐핑 팩터, 그리고 M은 질량,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매트릭스를 우리 시스템 매트릭스 A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A라는 매트릭스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시스템의 어떤 파라미터들이 그대로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이 A 매트릭스가 어떻게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트랜스 펑션을 예를 들었을 때, 어떤 스프링 매스 댐퍼 시스템의 트랜스 펑션이 예를 들어서 뭐 ms 제곱 플러스 cs 플러스 k분의 1이라고 한다든지, 이러한 형태의 트랜스포 펑션과 이 스테이트 매트릭스 간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궁극적으로 트랜스 펑션의 분모에 있는 이 특성 방정식의 를 0으로 놓고 구하게 된 이 S 값이 결국은 뭡니까? 이 시스템의 폴이죠. 그렇죠? 극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폴의 특성이 결국 시스템의 트랜지션 리스폰스를 결정하고요. 그래서 이 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국 특성 방정식의 해인데, 그렇다면 과연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의 이 시스템 매트릭스 A는 과연 어떻게 이 폴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스테이트 매트릭스의 이 트랜스 펑션의 폴과
시스템 매트릭스 A의 시스템 매트릭스의 A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한번 확인하려고 해요. 자, 먼저 이 시스템 매트릭스 A의 그 아이겐밸류 한번 볼까요? 자, A 매트릭스를 예를 들어서 1, 1, 4, 1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듯이 아이겐밸류는 value of A는 A 매트릭스는 어떻게 구하죠? 네, 아이겐밸류 of A 매트릭스는 디터미넌트 A 마이너스 람다 I, 여기서 I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죠. 그걸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람다 1, 4, 1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되겠죠. 요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이 람다 값이 결국 이 매트릭스 A의 아이겐밸류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은 1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리고 얘는 1 마이너스 2 람다 플러스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결국은 람다 제곱 마이너스 2 람다 마이너스 3 이퀄 0을 만족하는 람다는 람다 1과 람다 2가 3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3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밸류가 결국 이 매트릭스 A의 아이겐 밸류가 되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스프링 콘스턴트를 1로 놓고 매스를 또 1로 놓고 그 다음에 댐핑이 만약에 0이다. 그랬을 때 이 시스템 매트릭스 A는 어떻게 됩니까? 1, 0, 마이너스 1, 0이 되겠죠. 그럼 이 A 매트릭스 스프링 매스 댐퍼 시스템에 댐핑이 없고 스티프니스와 매스만 있는 이 시스템 매트릭스 A의 아이겐 밸류는 어떻게 될까요? 자, A 매트릭스 0, 1, 마이너스 0, 1이라고 하는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는 디터미넌트 A 마이너스 람다 I니까 그는 마이너스 람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람다 돼서 결국은 람다 제곱 플러스 1은 0. 결국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J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스프링 매스 댐퍼에 댐퍼가 없는 결국 댐핑이 없는 스프링만 존재하는 스프링 매스 시스템에서 자유도가 하나인 스프링 매스 댐퍼 시스템에서 아이겐 밸류는 그 시스템의 매트릭스 아이겐 밸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J 그러니까 S 플레인 상에서 봤을 때 예, 그렇죠. 플러스 J 마이너스 J라고 하는 그죠? 예. 폴의 위치가 이 두 군데에 있다. 결국은 이게 결국 뭡니까? 이 스프링 매스 시스템, 댐핑이 없는 스프링 매스 시스템의 폴의 위치인 거죠. 우리가 폴의 위치에 따라서 시스템의 트랜지션 리스폰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죠? 뭐 펄스라든지 임펄스라든지 또는 스텝 인풋에 대한 트랜지션 리스폰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공부를 했었던 내용이고, 따라서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시스템 매트릭스가 있을 때 시스템 매트릭스 A의 아이겐 밸류는 결국 그 시스템의 폴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트랜스 펑션의 트랜스 펑션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의 폴과 시스템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는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테이트 피드백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게요. 예, 스테이트 피드백. 스테이트 피드백은 컨트롤 인풋이 정의였습니다. 컨트롤 인풋이 스테이트 벡터의 선형 함수일 때, 그러니까 컨트롤되는 피드백대에서 인풋으로 들어가는 그 컨트롤 인풋이 그 시스템의 스테이트 벡터의 어떤 선형적인 함수로 표현될 때 이걸 우리가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이라고 하죠.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 그러면 x.t는 axt 플러스 but가 되겠죠. 그런데 이 but에서 그 인풋 u가
컨트롤 인풋이 FC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뭐 F라고 하는 어떤 컨트롤 게인이 있다 그러면, F와 라고 하는 어떤 펑션이 있다 그러면 스테이트과 이 F의 어떤 선형적인 곱수로, 선형적인 펑션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리니어 피드백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트롤 인풋이요. 여기서 F라고 하면은 컨트롤러 게인이 되겠죠. 컨트롤의 게인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싱글 인풋 시스템 같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컨트롤 게인이 이 F가 로우 벡터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컨트롤 인풋 U는 F1, F2, 그래서 X1T, X2T 뭐 이런 형태를 가질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풋은 이제 싱글 인풋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로우 벡터를 가지는 컨트롤 게인을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싱글 인풋인 경우는요. 그럼 만약에 멀티 인풋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컨트롤 게인 F라는 것은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매트릭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멀티 인풋이라고 그러면 인풋이 어떤 한 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U1 인풋, U2 인풋, 그래서 UM 인풋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 그러면 이 F 벡터도 역시 매트릭스가 되겠고요. X1, X2, xn 개의 스테이트의 피드백 벡터라고 그러면 F11, F12, F1n, F22, 21, FM1. 그래서 결국은 FMN이 되겠죠. 그래서 m개의 인풋과 n개의 스테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이 멀티 인풋 시스템의 컨트롤 게인은 매트릭스 형태, F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매트릭스 형태를 가질 것이고, 싱글 인풋 같은 경우는 하나의 벡터가 되겠죠. F라는 값이. 그래서 싱글 인풋 시스템일 때와 멀티 인풋 시스템일 때 이 컨트롤 게인의 디멘전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보면요. 결국은 스테이트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컨트롤 인풋이 스테이트 벡터의 어떤 펑션이다. 그리고 그 선임적인 펑션의 함수는 컨트롤 게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인풋의 특성에 따라서, 인풋의 개수에 따라서 이 컨트롤 게인의 이 디멘전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컨트롤 시스템의 결국은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어떻게 될 것이냐. 컨트롤 시스템의 스페이스 모델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xt-a xt 플러스 b ut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ut가 f xt로 간다 그러면 이것이 1로 입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x.t는 a 플러스 b f x t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다시 표현하면 a bar x 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 a 플러스 b f라고 하는 것이 바로 클로즈업 시스템의 시스템 매트릭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로부터 우리는 a bar는 스테이트 피드백이 이제 이루어진 클로즈 룹 시스템 매트릭스죠. 오픈 룹일 때는 그냥 이 A 매트릭스를 시스템 매트릭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클로즈업 시스템이 되면 이 A 바가 클로즈업 시스템 매트릭스가 되는 거고요. 이 A 바는 결국은 뭡니까? 오픈 룹
시스템 매트릭스 A 플러스 인풋 벡터 인풋 매트릭스 그다음에 F라고 하는 컨트롤 게인이 합해져서 구성되는 거죠. 저는 컨트롤러 설계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컨트롤 게인에 대한 우리가 컨트롤 게인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컨트롤 게인 F 값을 어떻게 우리가 정해서 그 값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 퍼포먼스를 구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데, 이 F 매트릭스 또는 F 벡터를 어떻게 잘 구성해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시스템의 전반적인 이 다이나믹 프로퍼티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스펙에 맞게끔 이제 제어하는 건데요. 결국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The controller gain, 여기서는 F겠죠. Must be designed, 그죠? 설계돼야 됩니다. Such that all the eigenvalues of the closed loop system matrix, which is A plus BF, have negative eigenvalues. 자, 결국 컨트롤 게인 F를 잘 디자인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클로즈 룹 시스템 매트릭스 A 플러스 BF의 뭡니까? 아이겐밸류가 모두 네거티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거티브 아이겐밸류 가진다. 시스템 매트릭스가 네거티브 아이겐밸류 가진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 시스템이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이 아니다. 우리가 스테이블한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어심토티컬리 스테이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면 뭘 말할까요? 어떠한 인식 컨디션이 주어지더라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시스템의 리스폰스가 되겠어요. 디케이하는 시스템이 스테이블, 어심토티컬리 스테이블한, 어심토티컬하게라도 어떻게 되면 시스템이 스테이블해져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필수 요건이겠죠. 네거티브 아이겐밸류 같도록 A 플러스 B F 값이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변경시킬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디자인의 팩터로 우리가 사인할 수 있는 밸류는 이 F 값밖에 없죠. 왜냐하면 A 매트릭스라든지 B 매트릭스는 시스템이 현재 물리적인 시스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변수는 F 매트릭스라는 것이죠. 한번 예를 볼까요? W2.T 시스템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WT UT.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K 값이 1이고 매스 값이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얘를 이제 이 시스템을 요게 이제 결국은 뭡니까? 스프링 매스 댐퍼 시스템을 본다 그러면 스티프니스가 1이고 매스가 1인 시스템이죠. 이걸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로 본다 그러면 dt over d wt w.t는 0, 1, 마이너스 1, 0 wt w.t 플러스 0, 1 ut가 되겠죠. 결국은 w와 w.을 우리가 x1과 x2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스테이트를 w와 w.로 가정했을 때 다음과 같은 시스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 만들어지고요. 이걸 좀 단순화시키면 x.t는 axt 플러스 but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xt는 wt w.t가 될 테고요. A 매트릭스는 시스템 매트릭스로 0, 1, 마이너스 1, 0이 될 테고 B 매트릭스는 0, 1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이 이제 오픈업 시스템이고 현재 상태는요. 이 오픈업 시스템의 아이겐밸류를 볼까요?
아이겐밸류 A 매트릭스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J 값이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J 값. 예, 이 시스템이 플러스 마이너스 J 값이 나온다는 건 뭡니까? 이 시스템의 폴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J 값 마이너스 J 값. 폴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이 폴이 위치에 따라서 이 위치를 봤을 때 이 시스템은 뭡니까? 예, 어떤 이니시 컨디션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영원히 진동하는, 그죠? 크리티컬리 스테이블한 시스템, 계속 진동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시스템을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컨트롤러를 우리가 적용하고 싶다. 컨트롤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러를 다음과 같이 설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UT가 마이너스 FXT라고 하죠. 뭐 마이너스는 뭐 붙여도 되고 값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클로즈 시스템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에 따라서 어떤 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F1, F2 싱글 이프시니까 다음과 같이 더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스테이트 피드 컨트롤 게인 F 값은 결국 F1과 F2의 엘리먼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이걸 다시 풀어 쓴다 그러면 마이너스 F1 WT 플러스 F2 W T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퀘이션 모션은 W2 닷 플러스 WT는 마이너스 F1 WT 마이너스 F2 W 닷 T가 되겠죠. 이게 이제 UT였으니까 UT였죠. 앞에서 보시면 UT였죠. UT가 컨트롤 인풋으로 다음과 같이 컨트롤 게인과 스테이트의 함수로 표현된 거죠. 다시 정리하면 W2 닷 T가 빠졌죠. 네. T 플러스 F2 W 닷 T 플러스 1 플러스 F1 WT equal 0. 자, 우리가 F1과 F2를 잘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예를 들면 F1은 0으로 하고요. F2는 1로 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F1과 F2 값을 우리가 이렇게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시스템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F1과 F2까지 대입된 식은 그렇죠. 예, 람다 제곱 플러스 람다 플러스 2 이퀄 0이라고 하는 특성 방정식이죠. 특성 방정식. 요 식에 해당되는 특성 방정식을 우리가 F1이 0이고 F2가 1이라고 한다 그러면 람다 제곱 플러스 람다 플러스 1 이퀄 0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성 방정식의 해인 이 아이겐밸류 람다 1과 람다 2는 마이너스 0.5 플러스 마이너스 0.866 J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픈 룹일 때 람다 1과 람다 2는 뭐였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J 값이었죠.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J 값이었던 이 폴이 이렇게 클로즈 시스템일 때는 위에 거와 같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뭘까요? 예, 스테이트 피드백을 통해서 뭡니까? having 그렇죠. 예, 아이겐밸류의 리얼 파트 부분에 네거티브 값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오픈룹일 때 이러한 상태였다가 클로즈일 때 이 아이겐밸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뭡니까? 오픈룹일 때 여기서 그죠? 마이너스 0.5라고 하는 밸류 어떤 값으로 폴이 이동했다. 그죠? 이게 오픈룹이었다 그러면 클로즈 룹은 이 위치로 폴이 이동했다는 거죠. 이걸 이제 폴이 이동했다, 폴 플레이스먼트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 통해서 우리가 F1과 F2 값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오픈 루프 폴의 위치가 변경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위치에 이 이미지너리 축상에 있었던 폴이 네거티브 리얼 파트가 존재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 시스템이 어심토틱컬리 스테이블한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 문제를 우리가 스페이스 이퀘이션을 그대로 따라가가지고 한다 그러면 A 바는 어떻게 됩니까? A 마이너스 B F가 되겠죠. 그럼 이 A 매트릭스 오리지널 매트릭스는 뭐였죠? 0, 1, 마이너스 1, 0이었고요. 마이너스 B 매트릭스는 0, 1이었고 F1과 F2가 이렇게 곱해진 형상이 되겠죠. 그럼 이것을 우리 정리하면 0,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0, 0, F1, F2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곱해지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다음은 그렇죠? 0,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1, 그다음에 마이너스 F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클로즈 룹 시스템 매트릭스가 되겠는데 이 클로즈 시스템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는 결국은 A 람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니까 마이너스 람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람다가 되겠죠. 이걸 다시 정리하면 람다의 F2 플러스 람다 플러스 1 플러스 F1 이거는 결국 람다 제곱 플러스 F2 람다 플러스 F1 플러스 1 그래서 우리가 요 값이나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을 봤을 때는 요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폴의 위치라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그죠? 그렇다 그러면은 요 원하는 폴의 위치를 만들어주는 특성 방정식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원하는 desired closed loop characteristic equation is 뭡니까? 람다 제곱 플러스 람다 플러스 1이다. 그렇다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F1과 F2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지금 했던 걸 정리를 해보면요. 어떤 시스템이 있고요. 클로즈 룹 시스템 매트리스의 아이겐 밸류가 우리가 원하는 밸류를 갖게 해주는 특성 방정식이 있겠죠. 그 특성 방정식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원하는 특성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우리가 원하는 특성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컨트롤 게인 값 이것들 거꾸로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대표적인 인버스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버스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이 되는 아이겐밸류가 있고요. 이 타겟이 되는 아이겐밸류를 만족시키는 컨트롤 게인 값 F 값을 찾아라. 이거죠. 거꾸로. 이 값이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면 그거에 해당되는 아이겐밸류가 정해지긴 합니다만 그것보다 내가 원하는 아이겐밸류가 있어요. desired value가. 그다음에 현재 아이겐밸류가 있고요. 그럼 이 원하는 아이겐밸류로 현재 아이겐밸류가 오게끔 해주는 F1, F2 값이 뭐냐?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인버스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라고 하고 요 원하는 현재의 아이겐밸류를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옮겨주게끔 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우리가 컨트롤 게인 F1과 F2를 설계를 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디자인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겐밸류와 이 우리가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폴을 갖다 놓는다. 이게 폴을 플레이스먼트, 폴을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폴을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놓는다는 것은 결국 클로즈 룹 컨트롤 게인을 찾는다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인버스 문제가 되겠죠. 인버스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매틀랩 상에서는 간단한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실행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원하는 F 매트릭스는 place라는 코맨드를 통해서 시스템 매트릭스 A와 시스템 인풋 매트릭스 B와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폴의 위치를 지정을 하면은 이 원하는 폴의 위치에 도달하게끔 해주는 f 값을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eigenvalue a-b f 하게 되면은 요 값이 결국 뭐라고요? 요거하고 일치하게끔 해주는 f 값을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매틀랩의 플레이스 코맨드를 사용해서 오픈룹 시스템 매트릭스, 그 다음에 오픈룹 인풋 매트릭스, 우리가 그리고 desired eigenvalue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이 매틀랩에서는 이 eigenvalue가 이 값과 일치하도록 하는 f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걸로. 그래서 매틀랩의 플레이스 코맨드를 통해 가지고서 컨트롤 게인을 결정하고 컨트롤 게인을 디자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